또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 아까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요를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아까도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민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민의 노래예요, 평민의 노래. 그리고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악기가 동반되는 것이고, 요라고 하는 것은 악기가 동반되지 않는 그런 걸 말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은 275쪽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민요가 이게 은근히 이야기할 게 많아서 아마 이번 시간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275쪽에 나오는 이 의시교의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시교의 세계의 고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식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꼭 알아두실 게, 의식교는 말 그대로 의식을 가질 때 부르는 노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 의식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가 의식교가 있어요. 통가 의식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통가 의식은 자, 통가 의식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예, 통과 제의하고 같은 거죠. 통과 제의. 그래서 이제 이 통과 의식을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Rite of Passage라고 그래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통과 의식 Rite of Passage. Rite of Passage. 여기 써놓으세요. 통과 의식. 그래서 통과 의식교가 있죠. 이 통과 의식교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공부하셨던 상해 소리 같은 거예요. 상여가 갈 때 통과 의식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해 소리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대문 밖이 북망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북망은 북망산천이죠. 북망산. 그러니까 죽음이죠, 죽음. 북망이라는 게.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여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오냐면 거기다 좀 필기를 좀 하세요. 죽음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여. 자, 요게 이제 바로 뭐랄까요? 상해 소리죠. 뭐 어차피 우리가 생로병사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삶은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돼요. 그게 생로병사 아닙니까? 그건 하나의 당연한 결과죠. 뭐 나는 뭐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바로 통과의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275쪽을 보세요. 275쪽에 보시면 거기 좀 보세요. 의식은 거기 첫째 줄에 2번에 일정한 격식을 갖춘 절차에 맞춰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경배의 대상에 대해 위험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축하할 일이거나 좋지 않은 일 등과 관련이 있다. 인간의 삶을 살면서 행하는 의식은 집단적인 의식과 개인적인 의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집단적인 의식에는 집단적으로 이제 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의식은 말 그대로 개인적 의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중 민요와 관련을 거기다 밑줄 주세요. 이중 민요와 관련을 가지는 것은 신앙의식과 통가의식이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신앙의식과 통가의식이다. 자, 거기다 밑줄 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신앙의식은 신에게 신탁이란 말 나오죠. 신탁. 이거는 이제 신이고요. 이 탁이 뭐냐면 맡길탁 돼, 맡길탁. 여러분, 우리가 은행 중에 신탁은행 있죠. 신탁은행. 이건 왜 신탁은행? 이때는 믿을 신자거든요. 믿을 신자. 믿고 맡긴다. 그래서 신탁은행이에요. 여기서는 이 신탁이 아니고 신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 신에게 뭐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노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신앙의식이요. 벽사진경이란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벽사진경. 한자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하나씩 설명. 벽,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물리친다. 사악하다.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나아갈 진자예요. 경사스러울 경자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물리쳐서 경사스러운 곳으로 나간다. 자, 이걸 이제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축사라고 하는 거예요. 축사. 쫓을 축자에 사악할 사자. 이걸 축사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벽사진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가의식은 아까 생로병사 말씀드렸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생로병사 속에서 돌, 성년, 혼인, 회갑, 뭐 장례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교는 노동에 비해서 폭이 좁다. 무가나 불가를 제외하면 의식교에는 다음과 같은 게 있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276쪽입니다. 276쪽을 넘기면 자 세시 의식. 그러니까 세시는 세시풍속이라고 했어요. 세시풍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춘분, 추분, 경칩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세시풍속입니다. 장례의식, 지신밝기, 소난구시고, 상여매기, 달구질 노래 이 밖에 무가에서 파생되어 온 성주풀이, 통티, 동토잡이 등이 있고 그다음에 불가에서 파생된 연불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이제 의식을 진행시키기에 필요한 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의 가사가 아따 그다리 잘났다 우렁추렁 건너가자 뭐 이런 거라든가 귀신의 홀령에게 하는 말 언제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춘삼월 호시절에 꽃 피거든 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못 오니까 그런 식으로 부모 형제 이별하고 극락색이 나는 간에 축복던 축원의 말 아들 낳으면 효자되고 딸 낳으면 연려가 났소 잡기시는 물알로 만복은 이 집으로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축복 축원의 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의식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사가 어 의식의 거인과 관련되지 않은 생활, 의식의 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순하고 문학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의식교가. 그러니까 의식교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교하고 노동요가 있을 때 그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노동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77쪽 보세요. 277쪽 상해 노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보면 너와 넘차 어이가리 넘차 너와 넘 북망산이 멀다고 하더니 건넌 앞산이 북망일세. 너와 넘차 황천수. 황천길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거 이 누르왕자에다가 이제 황천이잖아요. 그 천. 누런 시냇길. 네, 물이죠. 황천수잖아요. 황천수가 멀다고 하더니 멀다더니는 요즘 말로 하면 멀다고 하더니 뭐 이런 뜻이에요. 멀다고 하더니 앞 시내가 황천수다. 황천술세는 황천수 일세 이런 뜻이겠죠. 황천수다 이런 얘기죠. 앞에 있는 시내가. 그러니까 건넌 앞산이 북망이고 앞 시내가 황천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이 건너가는 우리가 이제 서양의 그 신화에서는 레테라고 하잖아요. 레테. 망각의가. 이걸 건너가는 것처럼 황천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액땜, 액맥이 노래 거기 277쪽에 보면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인용문에 나쁜 액을 막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액맥이 타령 각 달에 들어오는 액은 무엇으로 막아낸다는 식으로 진행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것은 잡기시는 멀리 가버리고 만복이 자신에게 내리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뒤에 작품은 장례 의식에서 부르는 상해 노래라는 거예요. 사람 죽을 때 이제 그런 노래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8쪽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라는 것이고요. 장례의식 이런 것을 장엄하게 치우는 거.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한을 잘 풀어 보내야지 산 사람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상인노래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가보면 죽음에 대한 한탄과 원망이 뒤섞여 있는데 죽음을 당위적, 마땅히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산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명조의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명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보세요. 의식은 아시겠고, 조는 도울 조자죠. 도울 조. 명이랑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죽은 사람이 도와준다는 의식. 이걸 명조의식이라고 해요.
명조시. 그러니까 내가 뭐 조상에게 이렇게 잘하면 그 조상들이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명조의식이라고 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식교는 기원과 주술, 통과의식교는 축복과 한해의식이다. 자, 그다음 여가요와 유의요의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여가요는 여가 시간에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가요와 유의요의 세계, 이거는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가창되는 거죠. 요게 이제 여가요와 유희요의 세계입니다. 요가, 우리가 이제 레저란 말 쓰잖아요. 영어로 레저. 레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요가잖아요. 노동하는 인간이 노동 과정에서 소비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으로 놀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일체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적절한 순간에 일정한 시간의 여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하는 인간은 노동력의 소비가 심해서 육체의 피로가 오기 때문에 일정하게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가를 가질 때 부르는 노래가 여가요다 이런 얘기고요. 남녀의 사랑에 대한 성적인 표현이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요는 이런 점에서 유의와 상통하는 용어, 동시에 큰 범주에 해당하는 용어다. 그래서 이제 그 진도 아리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노다가세 노다가세 저 달이 떴다지도록 노다가세. 이 노래는 제가 찾아보면 있으면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끝나고 진도 아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랑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어요. 왜 아리랑이냐 설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아리랑은 설은 이 나죠 나 이는 이별한다. 낭은 낭군이죠 낭군. 나는 낭군과 이별한다. 뭐 이런 것에서 나왔다는 설이 또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아리랑을 아랑이라고 하는 장하홍련전에 그 뭡니까 모태 설화죠.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또 설도 있어요. 이 아리랑이 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5야 밝은 달은 구름 속에서 놀고 279쪽입니다. 21짝 큰 애기는 내 품 안에서 논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은 아라리가 났네. 그래서 진도 아리랑인데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놀이를 할 때 가창되는 여가요다. 내용을 보면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노래한 것과 놀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묘사한 게 많다. 그래서 여가요는 노동으로 지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묘사한 게 많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의요. 유의를 즐긴다는 거죠. 무용 유의요. 강강수월래는 노다리 밟기. 경기 유의요. 체력, 정신력, 운수 등으로 승부를 판정하는 놀이에서 부르는 노래. 기구를 사용하는 거겠죠. 언어 유의, 말장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효가 이렇게 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80쪽입니다. 넘겨보시면 놀이의 진행상 필요한 말, 맞죠? 대체로 고정적으로 전승된다. 문문직갑, 고문 열어라 이렇게 나왔죠. 어느 문을 열어주리 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놀이의 진행상 필요한 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동남문을 열어주리, 열쇠 없이 못 열겠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노래 내용을 말하면서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는 말. 뭐 이런 게 이제 즉흥적일 수 있다는 거. 서재도령 고공치기가 널뛰기만 못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그 널뛰기만 다음에 고 이런 것 같은 것도 이제 별로 들어갈 필요 없는데도 막 들어왔죠.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귿은 놀이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이면서 놀이를 다채롭게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도리도리고 삿갓집에 처녀하냐고 좋게 커서 중신 안 내고 중신 안 내. 서울에서고 중신 안 내. 그러니까 이런 그 중간에 고자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쓰임새가 없는데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다. 그 밑에 나오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282쪽. 정치호의 세계를 가보면 이 정치호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282쪽에 정치호가 나오는데 정치호 밑줄 치시고 이걸 이제 그 가로 안에 있는 글자가 이게 뭐냐면요 참여예요 참여. 이 참자는 뭐냐면요 예언하다는 뜻이에요. 예언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호 참여인데 이 정치호는 거기서 써놓으세요. 현실 비판이.
현실 비판을 나타내는 게 정치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써놓으세요. 정치효는 현실 비판이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정치효는 그 밑에 있죠. 생각을 표현하는 노래, 정치효는 민요의 정치의식이 많이 담겨 있게 되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불러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남무, 망국, 그 나오죠. 찰리, 뭐, 나제 이렇게 나왔죠. 이 남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남무는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산스크리트어. 이 산스크리트어라는 게 뭐냐면요. 고대 인도어입니다.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고요. 그래서 이 남무가 뭐냐, 남쪽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귀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게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무예요. 귀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망국, 찰리 뭐 이런 게 나와도 사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잃어버린 망국. 그다음에 판니, 소판니, 그다음에 우, 삼, 그다음에 아우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정치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쭉 노래하는 노래.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위에 노래는 거기서 위에 노래는 잘못된 정치 때문에 백성이 도탄에 빠진 상태를 풍자함으로써 통치자의 실정, 정치를 잘 못한다는 거죠. 이걸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 대립의 양상들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노래의 도목은 관리를 등용하는 책이에요. 거기 밑에 셋째 줄요. 처음에 등용자 이름을 적었다가 뇌물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으면 먼저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해서 홍길동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 사람은 10원만 냈어요. 뇌물을.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뭡니까? 김길동이 뭐 50원 냈어. 홍길동 딱 지우고 김길동을 써. 근데 김길동보다 뭐랄까요? 어, 이길동이 있다고 칩시다. 이길동이 뭐 100원을 냈어. 그럼 김길동은 또 지우고. 이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 보면 나오죠. 그 용종 포잡 도목이란 말 나오잖아요. 도목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관리를 등용하는 책인데 등용자 이름을 지었다 적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이 시커멓게 됐죠. 283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래서 기념으로 기름에다 절여서 오래오래 보관하려고 했는데 오랜 흉년이 들어서 기름조차 얻을 수 없으니 그나마도 할 수 없다. 당시의 썩은 정치를 비판한 노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또 이것도 비판적인 노래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림 황엽 거기 한자 보세요. 283쪽에 계림 황엽이에요 한자. 그다음에 공령 청송이죠.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황엽이니까 누런 잎이잖아요. 계림 누런 잎이고 공령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소나무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이제 이게 뭡니까?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흥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계림은 신라를 가리켜요. 신라. 신라를 다른 말로 계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계림이냐면 닭습이죠. 닭개자의 습을 임자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닭들을 신라 지역에 특히 경주에 가보면 계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가보면요. 그냥 숲이에요. 근데 숲인데 거기에 닭들을 키워놨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라에서. 그래서 이제 신라를 다른 말로 계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공령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를 가리켜요. 고려. 그러니까 신라는 누런 입으니까 지고 고려는 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계림황엽 공령청송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그 284쪽 보세요. 거기 셋째 줄에 첫 번째 노래는 나오죠.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흥할 것을 노래한 것이다. 채치원이 지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신라의 멸망을 눈앞에 둔 당시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계림은 경주를 뜻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공령은 개성을 뜻한다. 한쪽은 낙엽에 다른 한쪽은 푸른 소래 비유해서 신라의 멸망, 고려의 등장. 자, 두 번째 작품은 하처시 보현찰 거기 그 잘 모르시면 좀 우물 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283쪽에 하처시 보현찰이죠. 그 밑에는 뭡니까? 수차 진동 역살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이 하처시 어느 곳이 보현이라고 하는 사찰인가? 사찰은 절이죠. 템플. 어느 곳이 보현이란 저찰인 사찰인가? 이런 얘기죠. 수차 이것을 따라서 수차 따라서 그 뭡니까? 진동이니까 다할 진자에다 함께 동자죠. 힘력자에 죽일 살자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무신난들이 이 보현 그 차례에서 무신들이 이제 난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으로 가는 그 무신 정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84쪽 보세요.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작품은 고려 후기에 정중분한이 일어날 것을 노래한 것이다. 문신들의 핍박에 견디다 못한 무신들이 보현사에서 난을 일으켜서 많은 문신들을 죽이고 64년간 무인 통치를 일으켰죠. 정중부. 그래서 이제 이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세 번째 노래는 거기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장다리는 283쪽 한철이나 미나리는 사철이다. 자, 284쪽 보세요. 그러니까 이는 숙종 임금이 민비를 몰아내고 희빈 장희빈이죠. 왕배 자리에 앉히자 이를 못마땅히 여긴 민중들이 장씨가 망할 것을 미리 예언한 노래죠. 노래에서 말하는 미나리는 민비고요. 장다리는 희빈 장씨다. 미나리는 사철 푸르니 한때 피었다가 지는 장다리에 비할 바가 아니다. 비유를 통해서 장씨의 패망을 예고했죠. 나중에 이제 장희빈이 사약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의 내용처럼 오래지 않아서 희빈양 씨는 죽임을 당하고 민비는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밑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나오죠. 거기 밑에도 나오는데 그 하여튼 밑에 보세요. 284쪽 밑에 줄 정치적인 민요 중 선동적인 성격을 띠는 노래도 많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에짓프랍이라고 그래. 에짓프랍. 에짓프랍인데 에지테이션 동요란 뜻이고요. 프로포겐더 선전이죠. 자,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에짓 프랍이란 말 쓰는 거예요. 에지테이션 프로포겐더. 그래서 이 선전 선동은 의미 있는 기호의 조작을 통해서 다수인의 태도 및 행동을 유도하는 활동이죠. 뚜렷한 목표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 소용되는 것이다. 인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요구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으쌰으쌰 하는 노래라는 거죠. 그런 노래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첫 번째 노래는 이성계가 나라를 일으킬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죠. 거기 보면 서경, 성외, 화색 이렇게 나오죠. 거기 그 뭡니까 284쪽에 그 한자를 보면 서경, 성외, 화색 이런 말 나오죠. 그다음에 뭐 안주, 성외, 연광 불 색깔이고 연광은 연기 빛이잖아요. 연기 연자에다가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뭡니까 왕래 기간 이원사라고 나왔죠. 그 밑에 음이 그다음에 그 밑에는 원언 나죠 구제죠. 구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해준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 검창에서 이제 일반 어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이제 일단 요거부터 보시죠.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285쪽을 보세요. 아, 거기 이제 그 첫 번째 노래는 거기 두 번째 단락. 이성계가 나라를 일으킬 것에 대해 백성들이 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성계 일파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시기에 보이는 예언적 성격, 목자득국이라는 것도 있다. 선정. 그러니까 목자득국이라는 게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잎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애벌레가 이렇게 잘 먹도록 이렇게 꿀을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목자득국. 무슨 말이에요? 목자라고 하는 게 합하면 이게 이자잖아요. 오얀 이자잖아요. 이씨. 이성계가 나라를 얻는다. 이 목자 듣고 아닙니까? 이것도 선동선전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그 서경 밖은 화색이 불의 색깔이고 안주성 밖은 연기의 빛이다.
그래서 이제 왕래하는 이 이원사라는 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성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성계. 이성계. 그래서 이성계가 원컨대 말한다는 거죠. 구제하기를 뭐 말한다. 거기 이제 검창이라는 것은 뭐 일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노래에서는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 그러니까 동학 농민 전쟁 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에 불른 노래인데 가보년에 농민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보자는 거예요. 을미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을미적거린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그래서 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을미적 뭐 이렇게 비가 내린다 이런 게 을미사변 때처럼 비가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이와 같이 정치원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민중들이 정치의식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정치의식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자, 민요의 갈래 구분이 이제 그 뒤에 가면 넘어가면 나옵니다. 민요의 갈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거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민요의 갈래 구분 286쪽을 보시면 이제 민요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문학의 명칭이 아니다. 설화나 판소리는 서사 장르죠. 가명극은 희곡 장르. 근데 민요는 어느 장르인지 참 애매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민요가 어 286쪽 둘째 단락 서정 민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교술 민요, 서사 민요도 있고 희곡 민요도 있다. 즉 민요는 네 가지 장르에 속하는 네 가지 장르의 총집합이다. 뭐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보면 이제 교술민요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게 있지만 기능요 중에는 특히 의식요가 교술민요다. 여기 있고요. 비기능요인 교술민요는 알려주지 않는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사물에 관해서 흥미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 가지 사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소타령부터 쭉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이제 단방기 타령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단방기는 뭐냐면 담배. 여기 써놓으세요. 담배. 여러분, 이 재밌는 게 이 담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겠는데, 담배라는 말은요, 원래 이 토바코라는 포르투갈어예요. 자, 요게 이제 일본으로 가죠, 일본으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이게 이제 우리말로 쓰면 타바코죠. 타바코. 여기 이제 한국에 오면서 담바고. 이 담바고가 담배로 바뀐 거. 여러분, 이 담배가 우리말인 줄 아시는 분이 많으신데 아니에요. 이 빵이라고 하잖아요, 빵. 우리 빵 먹는 빵. 이것도 펜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빵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우리나라 오면서 빵이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우리말 아닙니다. 하여튼 그 담바고를 다른 말로 특히 이제 경북 의성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는 이걸 담방기라고 한다는 거. 의성이라는 곳이 있죠. 마늘로 유명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관련된 여러 가지 사물을 하나씩 배열하는 거, 나열하는 거, 지명풀이, 장타령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타령. 춘천이라 샘밭장고 신발이 지러 못 보고 충천이라 구만리장 길이 멀어 못 보고 그런 나오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그다음 숫자나 자순, 글의 순서, 월순, 달의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글 뒤풀이 가갸 가다가 거겨 걸음에 고교 고기를 응고 위에 세 가지 중에 2와 3은 말재주의 재미에 의해서 그 성립되며 별 내용이 없다. 교술민요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전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가사를 성립시킨 바탕이 교술민요라고 할 수 있지만 가사는 교술민요에 비할 바 없이 내용이 풍부하고 문학적으로 발전돼 있다. 당연하죠. 이 가사는 엄청나죠.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서정민요는 감정을 노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서정민요가 우리 요즘에 서정시가 서사시보다도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넘겨보세요. 288쪽.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단락. 특히 이제 서정민으로만 되어 있는 노동요, 모내기 노래, 어사용. 어사용은 나무 벨 때 부르는 노래가 어사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어사용이라고 그랬죠. 맷돌 노래, 방아 노래, 해녀 노래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죠. 어사용은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나왔죠.
까마귀를 노래하는 건 까마귀를 흥미있게 묘사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나타내려는 데겠다. 까마귀가 표현의 매체이기에 교술 미녀와 다르다. 유이오 노는 거죠. 강강수월래라는 거. 달 밝은 밤에 춤추면서 그네 노래 널뛰기 노래도 있다. 달래종을 꺾으랴 마늘종을 먹으랴 검정콩을 심으랴 강낭콩을 심으랴 종남산이 어디냐 수양산이 여길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선우창으로 부른 노래. 선우창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289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비기능요 중에서도 선율이 풍부한 가창민요는 서정민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경도의 노령노래, 신고산 타령, 애원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심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생각이 잘 짜여졌다는 거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몽금포 타령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밑에 보면 민요 할 때 이거 많이 나오죠. 장상권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금일도 상봉에 입맛나 보겠네.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늦바람 불하고 성황님 조른다. 이 노래 예전에 음악 시간에 이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회 비판, 시대 비판. 서정민요는 서정시를 산출한 모체다 이런 이야기고 서사민요는 말 그대로 서사문학이니까 그 밑에 일정한 인물과 사건을 갖춘 이야기 서사문학과 일치한다. 당연하죠. 서사문학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서사민요 대신에 설화요, 전설요라는 용어도 있지만 보통 서사민요를 많이 쓴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사민요는 그 290쪽 넘겨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보면 길쌈 노동은 여자들만의 일이고 길쌈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제 회소곡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있었죠? 회소곡. 이거 이제 1학년 때도 공부하신 분. 이제 그 뭡니까? 어, 파트로 나누죠. 여성들이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A조, B조가 실삼 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 팀들이 이제 A가 이겼고 B가 졌어요. 그러면 해소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해소가 슬프다 뭐 이런 정도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그래서 이걸 해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이 길쌈 노동요이면서 비기능요로 불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길쌈 노동요와 무관한 남자들이 부른 노래 이런 서사민요, 범벅 타령 같은 경우 상토 잡고 해사하는 노래 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서사 장르들에서 전환된 서사 민요도 있죠. 당금애기 이거 앞에서 배웠죠. 이런 거라든가 또 판소리 춘향요도 있고요. 흥부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길쌈노동요로 부르거나 그 밑에 달라 길쌈노동요에 생겨난 비기능요인 서사민요는 유형 구조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모두 20여 개의 유형들이 확인되는데 줄거리가 이제 달라도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해결, 좌절, 해결. 자, 고난 보세요.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 견딜 수 없어요. 해결 시도 머리 깎고 중이되어 갔어요. 좌절, 중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해결, 친정으로 갔어요. 좌절, 친정에 살 수 없어요. 해결, 시집으로 돌아와 죽은 남편의 혼과 같이 살았다. 그런 거죠. 생활상의 고난을 극복하자는 강한 의지, 고난을 초래한 압제자에 대한 고발이다. 이 압제자라는 게 뭐냐면 압은 누를 압자예요. 제는 제어할 제자예요. 자는 아시죠? 사람이죠. 누르고 제어하는 사람을 압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절을 통해서 역설적인 해결의 이름으로써 고발과 해결의 의지가 부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남용 오른쪽 보세요. 웃은 노래 서사민요 낙천적 긍정적 그다음에 서사민요는 그 특징들이 있는데 민담 서사무가 판소리 소설 등에 비해서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이다. 희곡민요 이건 말 그대로 희곡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희곡민요니까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곡민요의 대표적인 게 군사놀이요 있죠. 어디 군사냐? 전라도 군사일세. 몇 춘장 벌었나? 3춘장 벌었네. 무슨 기 꼽았나? 파란 기 꼽았네. 무슨 신 신었나? 가죽 신 신었네. 무슨 옷 입었나? 배옷 입었네. 동대문 어디요? 여기 여기. 그래서 군사들이 몰려와서 동대문을 열 때까지 행위. 그러나 희곡민요는 희곡으로서 최소한 요건만 갖췄지 극히 빈약하다. 그래서 가명극, 인형극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을 만큼 많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됐고요. 자, 292쪽으로 이제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민요의 가창 방식이 나와요. 이거는 아까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민요라고 하는 건 선우창이 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난 바람 넌 눈물. 노래 보면 난 바람이라면 이렇게 A가 불러요. 그러면 B가 뭐요? 넌 눈물인가 봐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게 이제 선우창입니다. 선우창.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제 후렴 같은 경우는 이제 후렴을 제외한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말 잘못했네. 요게 교환창 요게 교환창이고 난 바람 넌 물이 교환창이고 이 선우창이라는 게 이제 후렴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교환이니까 교환창이고 선우창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쾌지나 칭칭 나네 이런 거 있죠. 또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뭡니까 강강수월래 이런 거 이게 여러분 많이 헷갈립니다. 저도 이게 막 강의하다가 막 빨리 하다 보면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 선우창하고 교환창을 좀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강강수월래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텃밭 팔아 옷 사주랴 강강수월래 아니 아니 그말 실소 강강수월래 옷도 신고 신도 신고 강강수월래 장지 밖에 메어둔 소 강강수월래 황소 팔아 임사주소 강강수월래 되게 재밌죠 표현이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일의 후렴 강강수월래는 별 뜻이 없다는 거예요. 들러주소도 이건 이제 의미 있는 말이라는 거죠. 선창자는 한 사람이고 후창자는 여러 사람이겠죠. 이 선우창에서는. 왜냐면 강강수월래를 한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하면 B라는 막 여러 사람이 강강수월래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 선우창을 노래할 때는 그 밑에 293쪽에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밑줄 세요. 선우창을 노래할 때는 가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선창자에게만 주어져 있고 후창자는 후렴으로만 받기만 하면 된다. 줄. 후렴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표시하고요. 이거 다는 거고. 그 다음 단락. 선창으로 부르는 민요는 민요의 가장 오래된 형태라고 간주되고 있다. 거기 밑줄 치세요. 다음 단락 있죠. 민요는 그래서 의미 없는 후렴만 여럿이 부르다가 이제 그 다음에 교환창이나 독재창에 민요도 생겨났지만 일하거나 춤추는 사람들이 후렴 이상인 것을 노래하기에는 벅찬 노동요나 무용 위에서는 선우창이 유지돼요. 뭐 쾌지나 칭칭 강강술래 다 그렇죠. 교환창은 선창자 밑에 있죠. 나누는 거죠. 선창자나 후창자가 다 의미 있는 말을 변화 있게 노래하고 거기 밑줄 치세요. 마지막 단락에 교환창에서 선창자나 후창자가 다 의미 있는 말을 변화 있게 노래하고 후렴이 없다는 점이 선창과 다르다. 거기 밑줄 치고 별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교환창에서는 이런 선창의 가사, 후창의 가사가 문답이나 대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나오죠. 자, 이놈빼미 모를 쓴 거 감실감실 영화로세 우리 동상 곱게 길러 갓을 씌와 영화로세 무슨 띠를 띠고 왔나 관대띠를 띠고 왔네 무슨 바지 입고 왔노 진주 바지 입고 왔네 무슨 버선 신고 왔노 타래 버선 신고 왔네 이렇게 이런 게 바로 이제 교환창이에요. 거기다 교환창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선우창하고 교환창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기회에 확실히 선우창과 교환창을 좀